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터프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막내 제품인 FA506IH 제품입니다. 터프 시리즈 리뷰라 그러면 도대체 이거 터프 가지고 몇 번을 울고 먹냐, 뭐 에이수스에는 터프 말고는 제품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터프 제품은 워낙에 라인업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FA506IH 이 제품을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제품을 보고 이거 왜 리뷰 안 해주십니까? 이 제품은 가성비가 되게 좋아서 내가 사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리뷰를 보고 사고 싶다, 이거 리뷰를 좀 꼭 해달라,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ROG 제품이랑 젠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엠바고가 걸려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추후에 영상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 중에 영상을 많이 제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터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외관이라든지 내부 히트 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궁금하실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R5 4600H가 달려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의 성능 제한을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랑 온도 차이, 그 다음에 성능 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으로 게임이 구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주로 준비를 먼저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리뷰를 하려면 사양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게 순서겠죠. 이 제품의 정확한 모델명은 FA506IH HN153 모델이고요. 스펙은 다음과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프 시리즈의 가장 막내 모델이죠. FA506IH HN153 모델은 AMD R5 4600H CPU를 가지고 있고요. 메모리는 DDR4 16GB 3200MHz 1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GDDR6 4기가의 지포스 GTX 1650 칩셋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SSD는 NVMe 512기가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 2.5인치 추가 슬롯을 지원합니다. 모니터는 15.6인치 광시야각의 NTSC 45% 패널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모니터의 밝기는 280니트까지 측정이 됩니다. 배터리는 48Wh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무게는 2.3kg입니다. 이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95만 9천원입니다. CPU는 R5 4600H의 메모리 16기가, GTX 1650, SSD 512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15.6인치 모델이죠. 그런데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리 색감이 많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SRG 100% 패널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긴 한데, 터프 시리즈는 사실 이제 게이밍 중에서는 가장 엔트리급 라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등급 나누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패널은 조금은 덜 좋은 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고 영상을 시청을 하고 하시기에 색감이 그렇게 많이 못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사진 편집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또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패널이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 이 제품은 게임용이라든지 멀티미디어용 엔터테인먼트에 적합한 그런 스타일의 제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떤 영상이라든지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그런 작업을 하시기에는 패널 스펙은 약간 낮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GTX 1650 Ti랑 1650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오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도 이제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크게 금액 차이는 안 나지만 또 성능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게임을 해보면 또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게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볼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R5 4600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 클럭이 3기가입니다. 그러니까 3.0기가이기 때문에 클럭 제한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구동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3D 마크를 클럭 제한 없이 그냥 테스트했을 때는 CPU 점수인 피직스 스코어는 17,936점이 나왔고요. 그래픽 스코어는 9,978점으로 총점 9,167점을 기록했었습니다. 오버부스트가 되지 않게 클럭 제한을 했을 때는
피직스 스코어는 13,780점이 나왔고요. 그래픽 스코어는 9,902점으로 총점은 8,978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온도는 클럭 제한 없이 사용했을 때는 CPU 최고 온도가 94도가 나왔었는데 클럭 제한을 3.0으로 했을 때는 75도가 나왔었습니다. 온도는 상당히 낮게 나왔죠. 그렇지만 온도가 낮은 만큼 성능의 하락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스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000점 정도의 피직스 점수의 차이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한 18% 정도 수준이 있습니다. 시네벤치를 구동해 봤을 때도 그렇고 바이오 스트라이크를 봤을 때도 그렇고 한 18%, 20%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의 성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 스트라이크 구동 시에 제일 높은 온도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컴바인 테스트라 그래서 그래픽카드랑 같이 테스트라는 경우인데 실제로 성능 제한을 하지 않고 했을 때는 CPU 온도가 94도까지 올라갔고요. 클럭 제한을 했을 때는 75도 정도 수준으로 온도가 그리 높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저번에 i7 4800H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75도까지 안 가고 이거보다 약간 낮던데 얘가 왜 더 높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클럭이 더 높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이제 더 높게 나온다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이게 성능이 높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클럭이 높기 때문에 온도가 약간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제품을 성능 제한을 했을 때 게임을 하면 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하는 오버워치를 한번 구동을 해봤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게임의 테스트는 게임 종료 후 리플레이를 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화면에 보이는 좌측의 영상이 클럭 제한 없는 기본 상태입니다. 우측의 영상이 클럭을 3.0기가로 제한해서 플레이를 한 영상이고요. 게임의 기본 옵션은 최상 옵션으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설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이 프레임만 본다면 같은 영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만큼 프레임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각 영상의 좌측 상단에 클럭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투 상황이 되어도 두 상태의 프레임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일 위에 표시된 온도를 보시면 클럭 제한을 한 상태에서는 GPU 온도도 약간 더 낮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클럭이 표기가 되지 않았다면 어느 게 클럭 제한을 했는 영상인지가 헷갈릴 정도 수준으로 이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오버워치 이하의 뭐 발로란트라든지 피파라든지 아니면 롤이라든지 이런 게임을 했을 때도 실제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CPU바를 굉장히 많이 먹는 게임을 할 때는 클럭 제한을 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하의 그냥 흔히 말하는 엔트리 게임들을 하실 때는 거의 성능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클럭 제한을 해놓고 뭐 요 정도 게임을 구동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괜찮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발열도 그렇게 뭐 높지 않았고 75도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원활하고 뭐 쾌적하게 작업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시끄럽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차라리 뭐 게이밍 제품을 막 되게 높은 스펙을 사서 하시는 것보다 낮은 스펙의 게임을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만족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의 판단은 사실 이제 사용자랑 구매자가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R5 4600H 같은 경우에는 클럭 제한을 하지 않았을 때 i7 9750H보다도 성능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10세대 10750H랑 거의 성능이 대등하게 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는 R5 4600H가 이제 동급에서는 제일 깡패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썸네일에도 만들어 놨듯이 가격은 가장 막내인데 실제로 가성비는 가장 큰 형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대해서 혹시나 또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구매 링크는 제가 아래쪽에 달아 놓을 수 있도록 하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